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메이저님 어제 안 계셔서 사람들이 많이 찾던데 어디 갔다 오셨나요? 어제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오후에 잠깐 자리를 좀 비우는 바람에 어제 그래도 김병진 매니저가 출연하니까 어제 맞아요. 뭐 그 반도병진이라고 별명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반도병진. 네, 반도병진. 네. 채팅창에 내가 보니까 반도병진 별명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늘은 다시 돌아온 영민 메이저님과 네. 함께 오후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짙은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그래도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나 또 소부장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장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장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지수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증시 대폭락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가격 회복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한 1.6%장 초반에는 거의 2% 가까이 급락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만 오늘 하락 종목이 1,2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증시 변동성이 이제 왜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있는지를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외국인 매수 재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나름대로 좀 유입이 좀 되고 있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조금씩 담는 듯 하더니 오늘도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 또 간밤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거의 110달러 근처까지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는 바람에 국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으니까 코스피 지수는 오늘 코스닥에 비하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HBM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도 시장 낙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다. 조금 이따가 제가 종목 리뷰해드리면서 HBM 관련된 건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이제 빠지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아마도 이제 15일 날 이제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 15일 이전에는 이제 도발을 할 것 같다. 오늘이 이제 13일이잖아요. 그럼 네.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이란의 이제 공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오늘 스페코라든지 빅텍 같은 이런 이제 방산 테마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 테마성으로 특히 움직이는 종목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스페코가 오늘 장 초반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죠.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하고 직전 고점 부근에 이제 매물 저항을 이제 받으면서 주가가 오히려 이제 상승폭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방산 테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이죠. 빅텍도 마찬가지 전고점에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초반에 6%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폭 거의 대부분이 다 반납이 좀 되면서 음봉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이제 스페코, 빅텍 이런 방산주들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보여드렸냐면 물론 오늘 지수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런 테마주들은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을 때 오히려 수급이 좀 쏠리면서 상승폭이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스페코나 빅텍은 이미 이란이 어쨌든 이번 주 초반에 이제 공격을 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예고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중동 쪽에 지금 급파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도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협상을 위한 이제 어찌 보면 좀 전제 조건. 이란도 한 방 맞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카운터 펀치 이제 대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란이 이제 대응 공격을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빠르게 협상이 이제 진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치고받고 나면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스페코라든지 빅텍 같은 이런 이제 방산 테마주들이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면 네. 방산주가 더 이렇게 올라갈까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항상 네. 우리가 이제 주가는 기대치를 좀 선반영하잖아요. 이미 지난주부터 이란이 뭔가 이제 대응 공격을 할 거다라는 게 파다하게 이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날짜까지 나왔었거든요. 13일 내지는 14일 날 이란이 이제 공격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이제 예고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딱 터지고 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쪽과 이제 서방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란에 대한 이제 제재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수습할 수 없는 이제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피해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이제 관리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고 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네. 오히려 스페코라든지 빅텍 같은 이런 방산 테마주들은 오늘 오전장에 이제 만들어진 고점이 단기 이제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키워드. 오늘 시장의 또 주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업종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화장품 업종은 기대치가 워낙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적을 발표를 해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실적은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오늘 또 뭐 잉그로드렉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이제 기대치에 좀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는 있는데 실리콘2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급락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흔들림에도 잘 버텼던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또 이제 지긋지긋한 이제 K세론 웬만큼 실적 발표들이 지금 다 됐고 일부 종목들이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 역시나 화장품 기업들이 2분기 때가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화장품 업종이 이제 빠지면서 조선 업종도 같이 조정받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동안에 좀 잘 버티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성장 섹터 전반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욕구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조정이 좀 깊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화장품 종목들은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하반기 때도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유효한 기업들, 성장세가 2분기 때보다도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일부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또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랑 방산주 또 화장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말할 수 네, 있을까요?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그냥 골디락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골디락스가 네. 이제 매우 뜨겁지도 않고 매우 차갑지도 않은 그런 이제 경제 상황을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밤부터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게 오늘 밤 9시 30분에 이제 미국의 7월 PPI 지표가 발표가 되죠. 내일은 또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광복절 우리는 이제 휴장이지만 광복절 날 저녁 때는 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돼요.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가가 또 크게 좀 흔들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와도 문제고 아주 안 좋게 나와도 문제인 게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지난주와 같은 또 혼란이 다시 또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표 자체가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정도 수준의 이제 지표가 발표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예상컨대 가장 중요한 이제 CPI 지표 보면 헤드라인 CPI가 3.0% 지난달하고 딱 똑같은 정도 수준을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의 이제 물가가 발표가 좀 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도 뭐 금리와 관련된 기대감도 그대로 좀 살아날 수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너무 이제 좀 과도했다 이런 인식이 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리 3일 동안에 지금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골디락스라는 한 줄 레시피를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곧 발표될 경제 지표에 눈여겨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PPI까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전 종목들 리뷰를 해봐야겠죠. 네. 먼저 저번 주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16% 수익 중에 있어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현대로템을 이제 말씀드리고 딱 이틀 만에 지금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께 결국 실적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이제 방산주들 이건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수주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로템이 딱 이런 위치에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페코나 빅텍 같은 이런 테마성 종목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탑픽 종목으로 이제 현대로템을 소개를 좀 해드렸거든요. K2전차, 뭐 폴란드에 대한 수출, 그다음에 루마니아도 지금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고.
본업이었던 또 철도 부분도 빠르게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방산과 철도 이 두 가지 이제 날개가 새롭게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강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오늘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우려까지 부각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글로벌 이제 방위비 지출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K 방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가성비를 앞세워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는 호황 사이클을 이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현대로템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53,000원을 일단 달성을 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시장이 지금 좀 크게 좀 출렁거리니까 한 절반 정도 이제 차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이제 상단을 한 6만 원 정도까지 높여가지고 중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 두 종목은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 때 또 MSCI 이제 분기 리뷰가 진행이 좀 될 때 네. 한국 지수에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LS 일렉트릭이 이번에 이제 편입이 좀 됐는데 현대로템은 오히려 편입이 안 됐는데 LS 일렉트릭은 편입이 됐는데도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리고 현대로템은 오히려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대했던 이제 재료가 시장에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좀 세론 뉴스 현상이 이제 생긴 거고 현대로템은 오히려 다음 분기 때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현대로템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앞으로 중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수혜를 받고 있는 제우스가 5% 수익 중에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우스 애증의 종목이에요. 7월 달에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손절당했는데 네. 8월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또 제우스도 지난주 금요일 날 편입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14,000원에 이제 매수 진입을 했고 오늘 초반에 주가가 이제 14,740원 한 6% 정도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 저항이 좀 강한 위치가 여기 15,000원대 구간하고요. 17,000원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00원대 구간은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1차 목표치는 17,000원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HBM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오늘 밤에 뭐 엔비디아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SK 하이닉스 보시면은 바닥에서 최근에 아주 빠르게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저께 또 장중에 한미 반도체가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도 좀 살아나고 있고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이제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특별히 HBM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오늘 동안에 새로운 호재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미 지난 2주 동안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나왔다. AI 산업에 대한 뭐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 그다음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제 피크아웃 우려, 하반기 때 또 HBM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입하면 HBM도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안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온갖 우려들이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됐는데 그런 우려들이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따져보면은 사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다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악재는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됐고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자리에서 뭐 큰 호재가 아니더라도 TSMC 실적 잘 나왔다라고 하니까 하이닉스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니까 또 하이닉스 주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낙폭 가대 구간에서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이제 살아나는 과정에서 HBM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빨라질 수 있다.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HBM 수혜주들 제우스도 그런 HBM 수혜주 중에 하나다. 하반기 때 이제 HBM 향 이제 세정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HBM 쪽 매출이 이제 늘어날수록 높은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 제우스 계속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반도체나 방산 중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줄 레시피를 망설이면 늦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오늘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업종을 먼저 이제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하반기 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시장이 이제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 업종과 그리고 반도체 쪽 업종, 이 두 업종에서 종목을 하나씩 골라왔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은 89,800원 현재가로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좀 흔들리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흔들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추세적인 하락이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난주 폭락장에서도 굉장히 좀 견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빠져 있는 반도체 종목들 쪽에 이제 수급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풍선 효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업종별로 이제 키 맞추기가 진행이 좀 되면서 많이 빠져 있는 낙폭가대 이제 반도체라든지 로봇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거칠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한 1,70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빠서 판단하기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또 시장 대비 조금 강했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회복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 대장주다. 오늘은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를 사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좀 좋은 선택지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리가켄 바이오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꿈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ADC 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리가켄 바이오. ADC 시장이 2022년에 한 8조 원 정도 이제 규모였는데 2026년이 되면 17조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는 이제 예측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 분야에서 2006년도에 이제 설립된 리가켄 바이오가 현재까지 총 13건의 이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총액이 8조 7천억 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기술 이전 잔고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기술 이전 한 13개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의 단계가 진척될 때마다 마일스톤이 유입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업화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 알테오젠이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화에 따른 이제 로얄티까지 이제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이제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쪽으로 ADC 후보 물질 단일 건수로는 가장 큰 계약 금액이었어요. 무려 2조 2천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요. 우리나라 기술 이전 역사를 이제 보면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세 번째, 단일 파이프라인 하나의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이제 계약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성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빅파마들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리온에 이제 피인수가 되면서 자금 확보에 이제 성공을 했고 현금성 자산 최소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매년 ADC 후보 물질을 5개 정도를 임상에 이제 진입시키는 걸 목표로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가켄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급락했을 때 주가가 7만 원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낙폭을 다 만회를 하고 오히려 지금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음봉 조정을 좀 받으면서 약간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는 아주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늘 5일선 이격 조정 마무리 빠르게 되면은 10만 원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한 10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 이후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가켄 바이오 목표가 10만 5천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반도체 업종에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하이닉스를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하이닉스 19만 원, 18만 원 정도 깨질 때 집을 팔기는 조금 그렇고 자동차를 팔아서 하이닉스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 드렸다가 이틀 동안에 20% 빠졌다가 서서히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소부장 종목 중에 이제 후공정 말고 전공정의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9,350원에 PSK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우스 리뷰해드리면서 이제 HBM 쪽 이슈는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우리가 HBM을 제외하고 나더라도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쪽 레거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건 디램 가격을 보면 알아요. 디램 가격이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변수가 이제 조금 생긴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반도체 업종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경기에 가장 좀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심화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부터 서버 디램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좀 힘을 받고 있고 미증시도 이제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대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엔비디아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도 서서히 이제 가격 회복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D램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 또 시스템 반도체 쪽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전공정의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제 PSK이기 때문에 PSK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여서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PR 스트립 장비 이제 우리가 보통 노광 공정을 이제 보면 포토레지스트를 쭉 이제 도포를 해서 극자외선을 이제 이렇게 쬐면 그 회로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그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싹 이제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PR 스트립 장비가 하는 역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PR 스트립 장비 이제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니까 세계 점유율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PSK다. 그리고 이제 PR 스트립 장비 외에 이제 베벨레처 장비라든지 뉴 하드 마스크 장비 이런 신규 장비 라인업들을 이제 잘 갖춰 놓으면서 매출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어찌 보면 이제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PSK인데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폭락을 했을 때 25,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날 이제 아래꼬리를 좀 강하게 달면서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이후부터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가격 회복을 하면서 3만 원 정도 근처까지 가격은 이제 회복이 좀 됐다. 사실 급락하기 전에 보면은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이 자리가 추세적인 이제 저점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깨졌다가 빠르게 이제 가격 만회가 좀 됐기 때문에 낙폭 가대 구간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추세 하단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되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PSK는 실적과 관련해서도 하반기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보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반기 때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좀 먼저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전공정 장비 중에서는 뭐 원익 IPS라든지 PSK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빠르게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보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가격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PSK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 메이저님과 함께 오후장 잘 다뤄봤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